2012년 2월 1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12년 2월 11일은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신이 내린 목소리, 휘트니 휴스턴은 오페라의 주역 프리마돈나에게 쓰이던 디바라는 칭호를 대중가수 최초로 얻었고요. 특히 영화 보디가드의 OST I Will Always Love You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누적 음반 판매량 1억 7천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8, 9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르며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48살 아까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일찍 갔어요. 네. 휘트니 휴스턴은 그 어마어마한 가창력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세계 최고의 가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영원한 디바 휘트니 휴스턴이다 이렇게 맞아요. 꼽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가창력이 타고난 거라면서요? 네, 휘트니 휴스턴의 어머니가 앨범을 4장이나 낸 유명 가스펠 가수 CC 휴스턴입니다. 휘트니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서 노래를 배웠고 11살 때 교회 성가대에서 솔로 파트를 맡을 만큼 노래를 잘했는데요. 19살 때 어머니와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하던 중에 음반 기획자의 눈에 띄어 음반 제안을 받았고 휘트니의 성공을 자신한 음반사와 함께 장장 2년을 준비한 끝에 1집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야. 네, 뭐 히트리스턴 하면은 뭐 실력은 뭐 가창력 프로세서 어마하니까요. 2년 동안 준비를 했으면은 뭐 앨범은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패기 넘치게 출시한 휘트니의 1집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 들지 못할 정도로 처음에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휘트니는 나이트클럽을 순회하면서 직접 노래를 알렸고요. 휘트니 휴스턴의 완벽한 노래를 실제로 들은 관객들은 그야말로 넋이 나가요. 점차 입소문이 난 1집은 1년 1개월 만에 빌보드 차트 1위, 그것도 1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역주행에 성공합니다. 자, 또 전 세계 2천만 장 이상을 판매하면서 여자 가수 데뷔 음반 최고 판매 기록을 했어요. 2집 또한 2천만 장 이상 판매하면서 휘트니 휴스턴은 마이클 잭슨, 마돈나와 함께 당대 명실상부한 최고 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에미상 2회, 그래미상 6회 등 총 415번 상을 받으면서 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여성 가수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휘트니 휴스턴. 그런데 또 라이벌이 나와요. 머라이어 캐리의 등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요계에 적수가 없었던 디바 휘트니 휴스턴에게 역대급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1990년 휘트니 휴스턴보다 7살 어린 기교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데뷔한 건데요. 앨범 수록곡 모두를 직접 작사 작곡한 머라이어 캐리의 1집은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고 언론은 연일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를 부추겼습니다. 자연히 두 사람의 신경전도 점점 치열해졌죠. 하지만 두 사람은 나중에는 듀엣곡을 함께했고 끊임없는 불화설에 시달리던 세기의 두 디바의 듀엣, 가요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두 디바의 환상적인 듀엣을 선보이며 많은 화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히트니 휴스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영화 보디가드 아니겠습니까? 웬다이야? 예, OST 딱 하고 한 호흡 주고 이거 뭐 끝나는 거죠. 네, 휘트니 휴스턴은 케빈 코스너와 함께 1992년 영화 보디가드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세계적인 톱스타, 그녀를 지키려는 경호원의 사랑을 다룬 이 작품으로 휘트니 휴스턴은 배우로도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특히 직접 부른 OST 제가 자꾸 플레이 됩니까? 네, 한국에서는 그저 웬다이아로 웬다이아. 자, 이 노래 정말 말이 필요 없죠. 놀라운 건 후렴구 엔다이아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40초나 되는 구간이 무반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연 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휘트니의 목소리를 더욱더 부각해야 한다면서 무반주로 할 것을 제안을 했고 결과는 대성공. OST 음반만 무려 4,500만 장이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OST 앨범이 됐고 영화 보디가드는 제작비 2,500만 달러로 4억 달러 이상 흥행하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야,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로 사랑받던 휘트니 휴스턴.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그녀의 삶이 좀 급격하게 망가졌다면서요. 네, 보디가드가 개봉한 1992년 그녀는 세계적인 댄스 가수 바비 브라운과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휘트니의 팬들은 축하보다는 걱정을 앞섰습니다. 바비 브라운은 여자 문제도 복잡
복잡했고 늘 돌발 행동을 일삼는 악동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거기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휘트니 얼굴에 7cm가 넘는 베인 상처가 있었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여행 중 부부싸움을 하다가 유리잔이 깨지면서 다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신혼여행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신혼여행부터 이렇게 격한 몸싸움을 했다. 이거 저 앞날이 걱정되는데요. 네, 두 사람은 딸을 낳으며 잘 지내는 듯했지만 휘트니는 바비 브라운의 계속된 외도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바비는 휘트니를 딸이 보는 앞에서 때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팬들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와이 공항에서 짐 검사를 하던 중에 바비 브라운과 휘트니 휴스턴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된 건데요. 휘트니 휴스턴이 처음 약물에 손을 댄 건 사실은 10대 때요. 친오빠가 권해서였는데 결혼 후에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로 다시 약물에 의존하게 됐던 겁니다. 휘트니는 목 상태까지 망가져서 더 이상 공연에서 예전의 기량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결국 휘트니와 바비는 결혼 14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네, 남편과 결혼 이후에 삶이 급격히 망가졌는데 결국 너무 갑작스럽게 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 2012년 2월 11일 그날은 세계 최대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시상식 하루 전날이었어요. 휘트니 휴스턴은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베버리힐스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비서가 외출했다 나온 사이에 욕조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부검 결과 여러 가지 환각성 약성분이 발견이 됐어요. 약을 한 직후 욕조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익사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세계 팬들은 슬픔에 잠겼고 어린 시절 그녀가 노래를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영화 보디가드에서 함께했던 케빈 코스트너는 추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때 당신의 보디가드였지만 당신을 지키지 못했군요. 부디 편히 쉬세요. 천사들이 당신의 보디가드가 되어 당신을 천국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네. 신이 내린 가창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던 휘트니 휴스턴.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멋진 노래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아유, 그때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나는군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